지난 밤사이 전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전주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거를 1년 앞두고 순창 지역에서는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습니다. 순창 군수 후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전문가를 자청했습니다. 외제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까지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폭스바겐 등 11대를 훔치고 일부는 전주 시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방송은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민선 7기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접촉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명, 군산 2명, 익산 1명입니다. 전주에서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부부가 확진됐습니다. 또 직장 동료 사이인 군산 주민 2명도 양성으로 나왔는데 이들 중에 1명은 지난달 30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도민체육대회가 오는 9월과 10월 2달 동안 분산 개최됩니다. 도민체전은 당초 지난 5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자 특정 기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게 2달 동안 나뉘어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개최 장소도 익산시에서 전북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경기는 무관중으로 일반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순창 군수 선거를 전망해 볼 텐데요. 선거를 1년 앞두고 순창 지역에서는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순창 지역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표심을 공략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순창 군수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은 6명 안팎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숙주 현 군수가 3선 제안에 따라 출마하지 못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순창 군수 선거는 여러 변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순창구는 민주당 계열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보궐선거를 포함해 치러진 8번의 선거에서 한 차례 무소속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인영 전 순창군수의 낙마로 치러진 지난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황숙주 군수는 연이어 3선고지에 올랐습니다. 현재 출마가 점쳐지는 후보로는 홍승재 전 서울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순정축협조합장 4선 경력의 최기한 전 조합장은 순창 새천년 라이온스 회장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순창 지구회장을 지냈습니다. 장종일 전 효사랑 순창 요양병원 이사장은 전북대 일반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회 안심포럼 새정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순창군의 제6대 군의장을 거쳤으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전북선대위 기획본부장도 역임했습니다. 홍승재 군장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서울특별시의회 재선의원 출신입니다. 서울 광진청년회의소 회장과 새천년민주당 중앙위원도 거쳤습니다. 임종철 전 농협손해보험 부사장은 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에서 32년간 근무하면서 농업과 경제 전문가를 자평하고 있습니다. 양승종 순창 옥천인재숙 원장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수 후보들은 주요 현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축에 따른 대안 마련을 꼽았습니다. 또 지역 내 생산농작물 전량 수매와 판로 구축, 코로나19와 자연재해 피해 실질적 지원안도 주요 현안으로 내세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시 공무원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시민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읍경찰은 명예훼손과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3명에 대해서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4월 정읍시 공무원 A씨는 무단으로 시 문건을 찍어 SNS상에 공유했다며 시민단체 회원 3명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외제차를 훔쳐서 무면허로 운전까지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14살 A군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군 등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폭스바겐 등 11대를 훔쳤고 일부는 전주 시내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로 했던 이들은 전주의 한 아파트 인근에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군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는 지자체장을 초대해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유진섭 정읍시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읍시의 지난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이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정읍시가 추진 중인 공약 사업은 5개 분야 77개입니다. 이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치매 안심센터 건립 등 29개로 추진률은 전년 대비 7% 상승한 72%입니다. 정읍시는 용산호 복합 힐링 레저 공간 조성 등 추진 중인 44개 사업에 대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제 임기 중에 지금 확보된 건 예산은 한 70%가 확보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중에 한 60건 정도는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잇따른 투자 유치는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연간 300량 규모의 전동차를 생산하는 다원시스와 1,200억 원 규모 투자를 결정한 SK넥실리스 등 잇따른 기업 유치와 투자 속에 정읍시는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기관 연수원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축산 악취에 대해선 900억 원을 투자해 깨끗한 정읍 만들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읍시는 어느 도시보다 축산 도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시장은 최근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정약누리 향기공화국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정읍에 5가지 향기를 바탕으로 정립한 5향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발굴해 정읍에 앞으로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약누리 향기공화국 사업에도 저희가 한 600억 가까운 사업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읍의 경쟁력, 경제적 고관을 확보하는 거에는 축산 악취도 저감을 시켜야 되지만 정읍의 미래 자원을 컨텐츠를 육성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유진섭 정읍시장 편은 6월 17일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 지역 4개의 항로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운임으로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 바다로가 판매됩니다. 전북도는 바다로 할인권을 구매하면 내년 5월 말까지 도내 4개 항로에서 주중 최대 50%, 주말에는 최대 20%까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할인권은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고 싶은 섬에서 여객선 승선권과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이 588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7천억 원인데요. 이번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일반 공공행정에 44억 원, 문화관광에 71억 원, 교통과 물류에 62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안군이 지역 청년단체나 법인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부안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가 해당되며 1981년생부터 2002년생이 구성원의 70%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입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다만 당의 의견을 존중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자 즉각 탈당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국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유한 토지는 본인 명의 3건, 배우자 명의 1건, 아버지 명의 8건으로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일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12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지역구엔 탈당을 권유해 비례대표 2명은 출당 조치했다고 합니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알렸는데요. 김 의원은 2016년 9월 연로하신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은 이미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하셨다.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 경영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전달받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또 군산대하면 사무소로부터 농지 취득 확인원을 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제 이름으로 등기했다며 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고 동생 부부가 위탁 경영인으로 지정되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할 것이라며 정당하게 특수본에 소명한 후 복당토록 하겠다고 전북일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60대 여성 운전자가 구조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9일 새벽 5시 50분쯤 부안군 가력도항에서 62살 A씨를 구조했는데요. 선박을 이동하러 가력도항에 도착한 A씨는 남편을 내려주고 경사가 심한 길에 주차를 했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20여 분 만에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낮아집니다. 김재 씨는 이달 1일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가구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은 별도로 주택수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김제의 한 시멘트 생산업체가 인재 육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1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재 씨는 전달된 성금을 장학기금과 다자녀 가정 후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저소득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김재 씨의 2천만 원을 기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산반도 동쪽의 부안 우금바위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문신 이규보와 조선 후기 문인이자 화가인 강세황의 작품에 기록됐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자연유산이라고 전했습니다. 우금바위는 변산반도에서 시선을 끄는 구심점 역할을 한 곳이며 주변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난 장소로 알려진 우금산성과 삼국시대에 세운 고찰인 계암사 등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임실군이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벼병해충 무인 항공 공동방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무인 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1차와 2차에 걸쳐 모두 6,000헥타르에 달하는 벼농사지대를 대상으로 방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희망농가는 10일까지 읍면 산업팀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해충 무인 항공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8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한국을 이전보다 더 안전한 국가로 판단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마침 우리 정부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외 단체 여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며 지내온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백신 맞고 해외여행 가능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